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47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죠. 일단 하자 있는 의사표시, 즉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고요. 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21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요. 4번을 보시면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했어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기망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한 거냐면 채권자와 보증인이 계약을 한 거예요. 채무자는 보증계약에 있어서 제3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했다면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증계약은 누구하고요? 채권자하고 보증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1번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2번 대형 백화점에서 변칙 사기 세일했다면 그거는 위법한 사기, 기망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하자 담보 책임과 사기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망으로 인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구입했다면 표자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묻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손해배상 사기나 강박은 위법하죠. 따라서 불법행위를 성립시키기 때문에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취소를 못해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5번처럼 취소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취지문은 맞는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죠. 22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제3자가 사기를 행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면 언제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어요. 알아도 취소할 수 있고 알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4번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번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요. 2번 만약에 과장 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거래상 관행에 부합하고 허용된다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사기친 놈한테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 물론 청구할 수 있고요.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3번이죠. 27회 기출 문제니까 작년도 문제인데요. 3번을 보시면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단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 이거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번 지문도 중요합니다. 기망은요, 침묵으로도 가능합니다. 암소리 하는 것도요. 근데 침묵으로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필요하죠. 물론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은 명백히 고지 의무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 침묵을 했다. 기망이고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취소를 안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쳤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 5번 대리는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4번이죠.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아예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은 뭐죠? 1번이죠. 2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사는 사람이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3번도 X죠. 왜요? 진이 아닌 의사표의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4번 동기예차 원리로 취소하려면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면 되고요. 그 동기에 대해서 합의는 필요가 없죠. 다음 마지막 5번 의사표시가 도달됐다는 이유로 효과가 발생하려면 지배 영역 내에 진입을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직접 받는 건 물론 도달이지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도달이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자, 25번 문제죠.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2번인데 의사표시를 하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의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대리인은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죠. 답은 3번이에요. 그죠? 강박을 당했으면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지문처럼 강박이 있으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다라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유의하셔야 되겠죠. 26번 문제입니다. 사기 강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반복적이죠. 2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대리는 제3자가 아니므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27번 맞는 걸 찾습니다.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것은 아니고요. 3번 비진입 표시는 단독행위만 가능하고 X죠. 계약에도 가능하죠. 허위 표시는 계약에만 가능하다. X죠. 통정허위 표시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가능하죠. 4번 비진입 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진야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유효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넘기셔서 28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의사표시가 효과가 생기려면 도달이 돼야 되고요. 도달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지배 영역 내에 진입을 해야 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 가능한 상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도달된 것이고 의사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요지 가능이란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요지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뭐죠? 유효한 거거든요. 그러면 28번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1번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요. 그러면 손에 들고 있더라도 안 뜨는 거겠죠? 요지 가능성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도달되지 않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질문 2번 동거하는 가족이 받았다면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한 것이니까 일단 유효한 곳으로 도달된 곳으로 보고요. 3번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대표적인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따라서 도달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공시송달인데 언제 하냐면요.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하게 되고요. 법원 게시판에다가 게시해놓고 이주인이 경고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5번 표의자가 발신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9번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4번을 보시면 의사표시가 사고에 의하여 연착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연착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의사를 표시한 표의자 측이 부담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겠죠. 30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2번인데 자 공시송달은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공시송달을 할 수가 없으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수용 능력에 관한 문제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능력자에 되고요. 제한 능력자라면 의사표시가 도달되더라도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5번은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31번입니다. 틀린 거죠. 일단 1번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1번은 맞죠. 그럼 답은 뭐죠? 4번이죠. 표의자가 그 표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받으면 도달하면 바로 효과가 생기고요. 따라서 그 법정된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현력이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도 주의하셔야죠. 자, 우리 판례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달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나 등기 우편에 대해서는 5번 질문처럼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곳을 어떻게 해요? 간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출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뭐죠? 도달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도달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자, 넘기셔서 32번이죠.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함으로써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에 관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바 다음 중 도달주의 예외가 아닌 것은 1번은 그냥 도달주의입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뭐죠? 발신주의거든요. 2번 이나 3번과 같이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도달주의고요. 4번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도 3번 다시 3번 2번과 3번은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의고요. 4번도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도 뭐죠? 발신주의가 되고요. 5번 따로 기억할 거죠. 사단법인 사원충의 소집통지도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인 1번, 도달주의는 뭐죠? 1번이기 때문에 1번만 답이 되는 거죠. 33번입니다. 2번이 답이죠. 표의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므로 답은 2번이 되겠죠. 34번입니다. 다음 중 의사표시 등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지적한 것은 기억, 내용증명입니다.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죠. 니은번도 등기우편이죠.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반해서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디귿은
아니죠. 그럼 1번입니다. 일단 등기우편물이죠. 등기우편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배달이 됐고 반송되지 않는다면 도달된 곳으로 간주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있대요. 그럼 결국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주민등록지라 하더라도 이러한 등기우편은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달되지 않습니다. 미음보다 같은 취지죠. 보시면 채권 양도를 통지하는 뭐가요? 등기우편물이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 사무소, 여기도 문제가 있고요. 또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가 받았다면 지배 영역이 진입된 곳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도달되지 않겠죠. 따라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넘기셔서 35번입니다. 의사표시에 있어서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상대방 측에서 표의자 측에서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도 뭐죠? 같은 취지죠. 3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이기 때문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무효임을 입증해야 되고요. 4번 보통 우편이 배달되더라도 도달에 관한 추정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효과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되고요. 5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중요 부분은 취소하고 싶은 표의자가 입증하지만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못하게 막고 싶은 상대방 측에서 입증해야 되므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심화 사례 문제 가지고 1번부터 이제 사례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공부하실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모두가 사례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례들은 사례까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까다로운 사례는 그 사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례 속에 나와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겠죠. 1번은 진양의 의사표현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고요. 잘납니다.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증여할 마음이 없는 비진이었는데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 사례가 아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옳은 걸 찾는데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합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X죠. 2번 을이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르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은 유효함으로 X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을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선이만 있고 무과실이 없기 때문에 X가 되겠죠. 3번은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악입니다. 당연히 뭐죠? 무효가 되고요. 4번도 알 수 있었다면 과실이 있었으니까 뭐죠? 무효가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왜냐하면 을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면 병은 선이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죠.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갑과 을 간의 무효가 증여가 무효든 유효든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2번 문제죠. 진위하는 의사표시가 난 판례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판례들을 모아봤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나머지 판례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진위하는 의사표시가 난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상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고요. 국가와 개인 간의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 그러면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죠. 따라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3번 문제, 통정허위 표시가 난 가장 전형적인 사례죠.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것도요. 자, 이런 문제죠.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 갚기 싫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을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뭐 가장적인 전형적인 사례고요. 조금씩 형태는 바뀌지만 이 사례를 기본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일단 1번 보시면 제3자가 가장 매매라는 것을 알고 병이 악이래요. 그러면 보호되지 않으므로 갑은 무효임을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죠. 2번 제3자가 선의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했어요. 그럼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선의 병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제3자가 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에서 무효고 등기도 무효고 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도 뭐예요? 무효인 것이니까 채권자는 갑을 대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제3자는 선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5번 제3자가 선이에요. 그러면 병은 확정적으로 이미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줬다. 이 정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넘기셔서 4번입니다. 갑과 을이 성종하여 갑소유 주택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을은 자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자 병에게 위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다. 그러면 여기서 달라진 것은 뭐냐면 이 병이 선이고 병 앞으로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매매는 아니고요. 그럼 결국은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휘 표시에서 무효를 하더라도 병은 선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뭘 갖겠습니까?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맞는 것을 찾는데 1번이죠. 병은 자신의 저당권이 유효한 것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선이고 선이면 확정적으로 저당권을 뭐죠? 유효하게 취득하게 되니까요. 5번 사업 실패로 부도 위기에 몰린 갑이 강제 집행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 달라진 건 없고요. 을이 병한테 뭐 했죠?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요 기본적인 사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옳은 것을 찾는데요. 일단 답은 2번이죠. 갑의 채권자는 선의 제3자인 병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 취소권을 신청할 수 없다. 이게 맞죠. 왜냐하면 병이 선이라면 선의 병은 제3자는 확정적으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1번은 X입니다. 병에 대해서 항상 무효인가요? 아니죠.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맞고 3번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또 병은 갑과 을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요. 5번 갑을 사의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 가장 매매로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자, 6번은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갑이 을에게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증여죠.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정해서 등기해놨다.
물론 갑과 을간의 가장매매는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증여는 유효하고요. 이 유효한 증여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따라서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유효하고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죠.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러 병한테 팔아먹으면 짓고 지가 팔아먹은 거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틀린 것을 찾는데 4번 갑은 을을 대의하여 악의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도 을도 병에 대해서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7번 해가지고 다음 중 민법 제103조의 제3제에 관한 판례에 틀린 것이다. 틀린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일단 헷갈리실까봐 없다라고 해놨어요. 없어요. 그렇죠? 다 맞는 겁니다. 기억은 뭐죠? 제3자의 개념이죠. 제3자란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제3자다. 따라서 니은번 가장 저당권 설정 후에 저당권 실행받은 사람이나 또는 디귿번 허위 표신 다시 한번 니은번 경락을 받은 사람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디귿번 허위 표시인 채권 양도는 채무자는 양도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고요. 주의하실 것은 리을과 미음인데 일단 리을번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를 했다면 제3자예요. 근데 미음번은 좀 자세히 보자는 얘기죠. 자, 어떤 문제냐면 요 시점에서 가장 매매를 했고요. 그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를 했다면 이 사람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가등기는 가장 매매 후에 이루어졌지만 이 가등기에 관한 약정이 만약에 가장 매매 전에 있었다면 이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따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읍도 기망이 사기 후에 이해관계가 가졌으니까 제3자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시읍번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는 요거죠. 8번은 지금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을 앞에 등겨놨고 그러면 을은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병도 뭐죠? 소유권이 있고 정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겠죠. 따라서 4번 병이 악이었다면 병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고요. 병은 선악 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9번 문제입니다. 통정어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어떻게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 가압류 언제 했습니까? 통정어휘 표시 후 제3자죠. 니은번 저당권 언제 설정받았죠? 통정어휘 표시 후죠. 제3자죠. 디귿번 대리인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물론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제3자 위한 기억에서 제3자도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 착오에 관한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